겨울철에는 타고 나서 뭐 3일이나 4일 뒤에 충전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게 정말 잘못된 방법입니다. 세척을 하시는 분들 중 한 번씩 보면 이걸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쓰시면 안 됩니다. 반갑습니다. 대구 충남 스틸 옥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하도 이제 얼굴을 안 비친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새로 또 영상을 간만에 한번 또 찍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으로 찍게 되었냐? 겨울철 기기 관리하는 방법을 제가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고자 영상을 또 다시 또 찍게 되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총 3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배터리 관리법. 두 번째, 이제 체인이나 이제 서스펜션 관리법. 세 번째, 기체 관리법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항상 겨울철만 되면은 전기 스쿠터나 전기 자전거 종류들이 쉽게 말해 배터리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좀 데미지가 많이 있게 됩니다. 자, 어떤 구간에서 제일 많이 먹게 되냐? 첫 번째, 배터리입니다. 자,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편적으로 겨울철에는 타고 나서 3일이나 4일 뒤에 충전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게 정말 잘못된 방법입니다. 지금 전동에 쓰이는 배터리는 리튬 폴리머, 리튬 이온, 그리고 뭐 간혹 가다가 인산철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전압을 완전 방전시키게 되면 배터리가 데미지가 입으면서 밸런스가 틀리다거나 배터리 고장나는 확률이 엄청 많이 커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배터리가 왜 데미지가 입지? 쉽게 말하면 차로 따져볼게요. 납산 배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한번 방전된 이후에는 그만큼 효율성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 안에 이제 뭐 저항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해서 조금 좀 데미지가 좀 들어가게 됩니다. 좀 너무 깊게 들어가면 이제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항상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용을 하시고 저녁에 꼭 충전시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빠밤! 충전시킬 때 바로 충전시키지 마세요. 약간 열을 좀 식혀놓은 상태에서 한 10분 내지 15분 뒤에 충전기를 물려주세요. 근데 간혹 가다가 급속 충전기 쓰시는 분들은 열이 강한 상태에서 이제 급속 충전기를 밀어 넣어 버리면 이게 안에서 이제 저항자가 열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타게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열을 약간 좀 식혀놓은 상태에서 이제 충전시키는 방법, 그거 꼭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급속 충전기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0분 뒤에 뭐 한 20분에서 30분 뒤에 충전을 바로 시켜주시고, 일반 충전기를 충전시키시는 분들을 기준에서는 보통 한 10분에서 15분 뒤에 충전기를 물려주십시오. 그러면은 배터리도 오래가고 밸런스도 안 깨지면서 저항도 이렇게 심하게 타고 이게 데미지 있는 경우는 적어질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대다수 보면은 겨울철에는 이제 전동 종류들을 잘 안 타게 되게 됩니다. 요즘은 이제 기계들이 보면 거의 다 배터리가 불량입니다. 불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를 집안에 갖고 와서 실온에서 보관을 해주시면서 충전기를 꼽아서 완충시켜 놓은 다음 그 다음 충전기를 빼고 보관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또 그거를 또 계속 꼽아 놓는 고객님들도 계세요. 그러면 위험합니다. 미세 전류가 흐르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어요. 그러게 되면은 이제 배터리가 고장이 난다거나 아니면 화재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충전시키시고 완충 후에는 보관해 주시고, 요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자연 방전이 되는 그 배터리를 다시 충전기를 물려서 조금씩 채워 주십시오. 그러면은 겨울 내내 배터리 큰 데미지 없이 이제 보관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그 이상 속도를 달리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 경우에도 배터리 전류가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 배터리 내부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로 빼자마자 바로 충전기를 꽂는다. 이건 정말 위험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위험하다기보다는 배터리에 데미지가 들어간다는 행동 중 하나인 거죠. 그리고 습한 데나 이런 데서는 절대 보관하지 마시고 좀 약간 좀 건조하고 이런 곳에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겨울철이다 보니까 눈이 좀 많이 오죠. 배터리가 뭐 어디 물이 데이거나 이러면은 절대로 충전시키거나 이런 하지 말고 그냥 자연 건조를 좀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가까운 센터나 이런 데 가서 한번 점검을 받아 보시는 거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챕터 2! 자, 체인 쪽을 제가 좀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아시겠죠? 전기 자전거죠. 자, 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뭐 타다가 보면은 이물질이나 이게 미세먼지나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세척을 해줘야 돼요. 세척을 해주는데 제일 중요한 거, 세척을 하시는 분들 중 한 번씩 보면 이걸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쓰시면 안 됩니다. 얘는 안에 기존에 남아있던 그리스까지 다, 기름까지 다 벗겨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어건이나 이런 걸로 간단하게 세척을 해주시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퍼스널 모빌리티 오일이라고 이번에 이제 여기 설명을 해드리고 있지만은 이제 요런 오일을 발라주세요. 얘 같은 경우에는 체인을 코팅을 시키는 동시에 방수 처리까지 시켜주는
그런 윤활제로 나왔습니다. 자, 말이 안 나오네. 광고인가? 아니야. 근데 광고는 아닌데, 그러니까 뭐 광고라면 광고. 이거에 대해서 만족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에어건 같은 걸로 이제 체인적인 이제 세척을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 요거를 한번 뿌려주십시오. 그러면은 눈이 오고, 그다음 뭐 특히 경기도권이나 서울주권에는 눈이 좀 많이 옵니다. 그 염화칼슘, 그 소금 같은 거 많이 뿌려요. 하면 이제 그게 튀면서 이 체인에 묻게 되면은 녹이 이게 부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요런 거나 에어건으로 한번 세척을 한 후 요거를 뿌려주시게 되면은 확실히 코팅이 되겠죠. 아시겠죠? 물론 요거는 쇼바 쪽에도 뿌려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시죠? 쇼바 쪽에 찌그득 그러니까 전동 자체가 아무래도 전기란 제품은 소리가 없다 보니까 쇼바 소리나 이런 부분에 찌그득 이런 소리, 미세먼지나 이제 뭐 이물질 끼인다거나 뭐 습기가 묻어가 찌그득 이런 소리가 많이 나게 돼요. 근데 그런 소리에 예민하신 분들은 이거를 뿌리시면 소리가 잡히게 됩니다. 이거 꼭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 브레이크 쪽입니다. 자, 브레이크 쪽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나 염화칼슘이나 이런 쪽에 이제 이 막 브레이크 잡다 보면 그쪽에 물이 튀고 이러다 보면 패드에 막 묻게 되고, 아니면 봄, 가을이나 이럴 때 미세먼지나 이런 게 패드에 묻게 됩니다. 하면 그게 계속 브레이크 잡다 보면 열이 발생하겠죠. 열이 발생하면서 그게 눌러붙는 작용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브레이크 잡을 때 끼익이라는 소리나 아니면은 뭐 브레이크가 밀린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쉽게 말해서 세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거를 사용 안 해도 돼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맞는 기아 쪽이나 아니면 패드 쪽에 이런 걸로 꼭 청소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기계에 이제 데미지나 이런 부분에서 덜 입게 될 거고, 그리고 내 피 같은 돈 주고 샀는 제품을 최대한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첫 번째, 이제, 요 오일 같은 경우에는 어디 사용을 하냐? 자, 총 세 군데로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펜이 와 이러노? 자, 이게 아니다, 이게. 야, 여기, 이 말이야. 자, 이쪽 포인트입니다. 자, 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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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좀 전문용어로 서스펜션. 자, 두 번째. 자, 기아 쪽. 기아 및 체인.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요런 크랭크 쪽. 예, 크랭크 쪽, 그리고 암 쪽. 이제 이쪽에 보시면, 이제 이쪽에 부싱이 있는데 쪽 있죠? 그쪽을 한 번씩 이따가 부싱. 그리고 핸들 밑에 좌우 움직이는 쪽. 쉽게 말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쪽. 예, 그쪽으로 이제 요거를 이제 뿌려주시면은 확실히 많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윤활제인데 코팅 동시에 안에 이제 구리스까지 다 칠해지는 요런 두 가지 종류를 다 하는 거예요. 이제 부식까지 다 잡아주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꼭 요 제품이 아니더라도 이제 요런 기능이 있는 거를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거 우리 한국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예, 한국에서 만들었어요. 자. 차이나요? 이거? 차이나?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렇게 체크되는데 요런 쪽으로 뿌려주시면은 잡음과 소리와 그리고 기아 쪽이나 이런 쪽을 확실히 좀 코팅이 가능해요. 한번 뿌려놓으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녹진대나 이런 데 뿌려놓으면은 염화칼슘이나 뭐 이런 물 같은 게 물어도 방수 처리가 되기 때문에 훨씬 좋습니다. 자, 여기서 자 브레이크 패드가 있겠죠. 뭐 대충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패드. 그리고 이렇게 패드가 있습니다. 예. 캘리퍼나 이제 캘리퍼를 보게 되면은 캘리퍼나 못하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캘리퍼 이제 좌측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브레이크가 잡히는 거예요. 예. 디스크가 이렇게 요 물려서. 그러니까 여기 패드 및 로터. 자, 요 동그란 거 쌩얼리버 로터라고 합니다. 예. 다른 말로 디스크.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하실 때 이제 요쪽 구간을 세척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분진물이나 이제 이런 것도 많이 묻게 되는데, 대다수 보면은 지금 일반 패드도 보면은 업체마다 틀린데, 어떤 거는 메탈 패드가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이제 일반 패드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자, 메탈 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 분진이 많이 안 일어나고, 예, 사용 기간이 원체 많이 깁니다. 예, 길어지고, 일반 패드는 가격이 싼 대신 안에 분진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열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열도 많이 받고, 그리고 또 단점이 뭐냐면은, 일단 장점은 싸! 예, 가격이 싸! 근데 따지고 보면은 큰 가격 차이 나네요. 메탈 패드가 한 돈 만 차이가 날 거예요, 아마. 비싼 거는 뭐 한 3만원씩 차이 나겠죠. 근데 싼 마이로 사용을 이제 했는 패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분진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가 많이 나느냐? 정전기. 정전기가 많이 일어나면서 안에 미세먼지 이런 게 많이 달라붙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열이 발생하면서 되면서 이게 패드에 눌러붙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리가 으아! 시끄라 이 개새끼야. 예, 그런 소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메탈 패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소리가 좀 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세척하기 위해서 이제 요거를 사용한다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요거 사용할 때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열이 이빠이 받은 상태에서, 예, 이빠이 받은 상태에서 패드를 받은 상태에서 이거 뿌리면은 안 됩니다. 이거 디스크 뿌리면 디스크 휘는 경우가 생겨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열이 좀 식은 상태에서 이제 요거를 좀 뿌려주셔가지고 세척을 이제 당기면서 살짝 브레이크 잡아주면서 뿌려주고 청소를 해줘야 돼. 알겠죠? 예. 그리고 근데 어지간하면은 지금 자기 제품이 메탈 패드냐 아니냐 그걸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메탈 패드가 아니면은 다음번에 패드를 교체하시게 되면은 무조건 메탈 패드로 가시는 걸 꼭 권장해드립니다. 예. 요 구멍이 딱 뚫려 있어. 이쪽으로 막 뿌리면 돼. 뿌리면 간단해. 뭐 어려운 거 절대로 없어요. 예. 그러면은 또 이제 대다수 보면은 이제 WD가 세척 자격이면은 이걸로 세척을 하고 이걸 뿌리면 안 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하고 성질이 틀립니다. 얘를 뿌리게 되면은 얘가 코팅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에어건이나 이제 강한 바람이나 이런 걸로 세척을 한 후에, 예, 그 다음 요걸 뿌려주셔야 돼요. 하면은 잘 묻게 됩니다. 아시겠죠? 요즘 이제 뭐 겨울철이나 이러다 보니까 이제 수리도 많이 들어와요. 그 이유가 진짜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로 내가 이 기계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관리를 하냐 안 하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진짜 그 한 끗 차이로 관리하신 분들은 1년을 쓰든 2년 쓰든 3년 쓰든 뭐 이게 쓰레기 같은 제품이다. 그건 어디까지나 그 제품이 관리하는 방법만 틀립니다. 뭐 이게 보증기간에 남아있는 그런 거 같은 경우에 불량이 나면은 그건 당연히 해주는 거 맞겠죠. 하지만은 관리 부주의로 고장난 거는 AS 처리가 안 된다는 거. 예. 그것 때문에 또 기분 상해가지고 카페에다가 글을 올려가지고 이전에 그러지 마라. 다친다. 그거를 파고 들어가고 이런 거는 솔직히 엔지니어들 보면 알아요. 그냥 이게 기계적 결함으로 고장이 났는 건지 아니면은 관리 부주의로 고장 났는 건지. 예. 그런 거니까 이제 그런 사람을 안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이제 전동 타시는 분들은 내 기계, 내 물건, 내 피 같은 돈으로 샀는 거 조금만 관심 가져주세요. 그러면은 그게 과하게 고장 날 일도 없고 꾸준히 잘 쓸 수 있습니다. 그 제품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꼭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신경 써준다기보다는 관심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기계는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일상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되어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설명은 여기까지. 생각보다 설명이 많이 길었네요. 제가 요즘 들어가지고 좀 많이 이렇게 영상을 지금 제가 많이 못 찍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체 지금 수리가 너무 많이 들어와요. 진짜 토 나올 만큼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여기서 한 80% 정도는 제가 오늘 설명하는 부분에만 지켜준다 하면은 수리가 거의 자가 관리를 해주고, 그거 하나 고장 나면서 연달아 옆에 줄줄이 고장 나는 경우도 있어요. 잘못 해버리면. 그러니까 조금만 좀 관심 가져주시고, 참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안 그래도 저희 쪽에 이제 댓글이나 문의가 이런 말이 와요. 12월 달에 이제 500W라고 바뀐다고 이런 말이 많습니다. 그거 바뀐다고 혹시 언제 바뀌나요? 이런 문의가 정말 많은데, 제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 이제 국내에서 이제 12월 달에 이제 인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최소한 시작이 되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지금 인증센터가 불이 났어요. 그게 싫은데 나 잘못해. 의사 불이 났다 한데 그게 불이 나는 게 뭐
뭐 에어컨에서 불이 나는지 뭐 스트레스하다 불이 나는지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쪽에서 이제 일이 좀 밀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인증 시작이 1월 달로 지금 한 달이 밀렸습니다. 근데 밀렸다 해도 1월 달에서 또 인증받는 시간이 최소한 8개월에서 9개월까지 기다려 주셔야 돼요. 하면은 제 생각에는 내년 하반기쯤에 500W 모터가 출시되는 제품들이 서서히 나오지 않냐. 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계산을 하고 이제 움직이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500W 시행되잖아요. 500W 시행되면서 컨트롤러 배합이나 처음에는 좀 믹스 맞추는 처음에 어떤 브랜드든 어떤 회사든 조금의 불량은 나올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350W짜리를 산다고 해서 손해가 맞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350W는 지금 국내에서는 안전기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안전기 사항이고 500W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업체들마다 같이 업체들하고 풀어가야 될 숙제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너무 뭐 500W에 너무 집착을 안 하시면 이게 나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 너무 깊게 하지 마십시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타면서 첫 번째 사고가 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고장이 덜 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내 돈으로 내가 산 제품, 내 피 같은 돈으로 샀는 제품 관리해주면은 그 기계는 항상 꾸준히 오래 가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지금 또 오늘 또 뒤에 또 수리하고 지금 픽업 서비스하고 너무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또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라 길게는 영상을 못 찍게 되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제품 나오는 거 전부 다 영상 업로드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사랑입니다.